자, 우리 옛날에 코미디 소재로 궁금하면 500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중국 비밀 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방맹주라는 저 송파에 있는 한강변에 이 고박시켜서 띄워놓은 일종의 유선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만들어진 동방맹주라는 중국집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 1인당 3만 원을 내라 했습니다. 29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불러놓으니까 진짜는 31일 날 말하겠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1인당 3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 하나가 단체에 3만 원이냐 1인당 3만 원이냐 묻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3만 원. 아마 그날 차를 대접하고 다가와 과일을 대접하니까 너네들 차값과 과일 다가값은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면 3만 원이라고 사전 등록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100명으로 제한한다는 3만 원 입장자 기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40명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애초에 제한할 필요도 없었고 40명 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들어보나 마나 뻔한 소리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서 그러겠죠. 자, 이 일은 애초에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는 스페인에 이 본부를 둔 NGO 기구에서 중국이 세계 50여 개국에 100개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OCSC라는 이름으로 영사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사적인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해외 교민들, 반중 인사들을 파악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을 국내에 송환하는 그런 비밀 경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사관, 총영사관 등이 있는데 왜 이런 비밀 경찰 역할을 했을까요? 저곳에서 국내의 여러 정치 또 정보기관 관계자들,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지했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별도로 저런 조직을 외부에 두어서 민간적인 어떤 이 한중간의 협력단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왜 운영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외교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다가 큰 외교적, 정치적,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제3의 NGO 기구처럼 둬가지고 사실상 중국 본토의 통정부 국무원 등에서 관장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시진핑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영국 런던의 이 시위자들이 영국의 그 영사관 앞에서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영국 영사관 앞으로 시위하던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중국의 총영사였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죠. 지금 시진핑이 중국의 대내외적으로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사상 통제 등을 강화하면서 이제 이런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들의 역할이 시진핑 체제 안에서 점점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동방맹주 이 사장격인 왕해군이라는 중국 사람. 만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2007년에 한국에 27살 나이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77년생이다, 78년생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자, 78년생이라면 한국 나이로 45살 정도 먹은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그의 부인이 조선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푸신에서 사범학원을 졸업을 했고, 제한 중국 교민협회 총회장, 그러니까 미국의 한인회장이 있듯이 중국에 있는 중국의 교민들, 그러니까 화교들의 전체 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화 중국 평화통일촉진연합총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양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아닌 부인이 조선족인 만주족이
한국의 조선족 자치회장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중국국제문화교류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중국 화교연합회 해외위원을 해서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해외 대표로 참가했다고도 합니다. 한국화성예술단,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한국에 알려주는 그런 예술단의 주임을 맡고 있고요. 동방명주 대표이사, HG 문화미디어 대표이사, 중국 공산당의 대외 언론 역할을 수행하는 신화사통신, 신화망의 한국어판 대표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지간한 직책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왕해군은 민주당의 김모 의원, 자기 아들도 중국에 유학시키고 중국계 은행에 취직까지 시킨 그 국회의원 친중파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에서 뉴코리안가 하는 단체 회장을 하는 이모 씨, 국민의힘의 그 대외 조직의 마당발이라고 하는 그 이모 씨하고도 아주 가까워서 동방맹주에서 그 사람과 각종 행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가요, 그동안에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권, 친중 정권 동안에 급속히 세를 키워오고 정치 언론계에도 깊숙이 마당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한국 내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위장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한국에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남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한국의 이 친중 세력들을 갖다가 규합하고 정권, 정치나 언론에서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 반중 세력들을 갖다가 제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온 비밀 경찰이다라는 것이 거의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호주나 캐나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심지어 헝가리 같은 나라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중국 정부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수십 년 관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31일 날 열린 그 4시간에 걸친 비밀경찰서 진상규명회에서 동방맹주는 중국 음식 문화를 한국에 알리기 위한 정상적 식당이다. 그리고 동방맹주를 설립한 이후 중국 정부에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에 신청을 해서 중국 국무원이 허가한 최초의 해외 중식 번영 기지가 됐다. 즉 한국 음식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기지처럼 동방맹주가 중국의 음식을 갖다가 해외에 알리도록 공식 허가한 최초의 식당이다. 그래서 해외 연수나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는 있었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영사관에서 그런 것을 준 적이 없고 해외 연수나 요리사 파견 그런 기술 지원 등만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이야기했던 오버시어 차이니즈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비밀 경찰서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OCSC, 즉 화조센터라는 것은 질병 등으로 돌발적으로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서 중국 유학생이 길에서 정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서경찰서와 OCSC가 협조해서 도움을 중국 정부에 요청한 적도 있다. 이런 송환의 역할을 어쨌든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 일을 해결했지만 한국 병원과 경찰서와 직접 연결해서 해결했지 이런 것이 무슨 강제 송환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 OCSC가 실질적으로 영사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니까 영사관 내 활동을 연계해서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을 했지 우리는 그런 영사관과 같은 공적 책임이나 역할이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교민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민간 기관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식당을 갑자기 문을 닫냐라고 하니까 한강변에 띄워놓은 고박되어 있는 배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선박이 수리되는 동안에 명동 인근에 새로운 식당을 두고 그리고 동방맹주 사무실은 당분간 이곳 2층에 그대로 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폭로한 한국에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친미 세력이 배후에서 친미대 친중 세력들 간의 대결에서 지금 나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9일 1차 설명회 때도 친미 세력 대 친중 세력 대결이라고 자막까지 전광판에 띄워놨는데 계속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미국이 뒤에서 작업을 해서 한국 언론을 통제하고 반중 전설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친중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가까운 친미 세력들, 즉 스페인의 세이프가드라든지 중국의 OCSC 비밀경찰 역할들이 문제된 나라들이 대부분 친미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친미국가 열 몇 개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것은 나는 비밀경찰이다 아니다 직접 말하지 않겠다.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정부의 집행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한국의 경찰이나 정보기관들이 자기들을 걸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자신할까요? 애초에 이 스페인의 세이프가드 디펜던스가 한국 등의 세계 50여 국의 100개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중국의 그런 의혹들을 폭로했을 때 그 이후에 동방맹주가 그런 곳을 한다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리쿠션으로 터져나온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동방맹주라는 그 식당이요. 가면 음식이 냉동식품을 급히 그냥 렌즈에 돌려서 준 것처럼 맛이 없다. 해놓은 시설에 비하면 매우 무성의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댓글에는 이것은 음식을 팔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맞춰 동방맹주가 중국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나온 것은 저는 한국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서리쿠션으로 언론에 흘렸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흘려서 주목시켜서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지 실제로 동방맹주와 왕해군,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비밀경찰에 대한 체포, 처벌 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감히 한국이 그렇게 못할 거다. 다만 우리 활동을 노출시켜서 발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 동방맹주의 왕해군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왕해군의 모든 이런 활동, 답변 등은 중국의 대사관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국 애국자라고 했어요. 자, 왕해군이 29일에도 설명회를 하면서요. 너네 회사들의 언론사에 국장이나 대표들이 다 우리하고 관련되는 행사나 모임, 식사 자리, 얼마 전에도 한중 언론인 친목회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개최했고 그 자리에 너네 언론사 사람들이 다 왔다 갔는데 그런데 이걸 모른 척하고 나를 중국 비밀경찰이라 할 수 있느냐? 나는 2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한 공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보도하고 자기 동방맹주를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냥 있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거주했다는 사람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국말로 하고 통역하는 일이 지금 설명회에서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내놓은 걸 보면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냐 하니까 해외 중식을 알리기 위한 기지 역할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왜 지금 문을 닫느냐 하니까 이 유선장을
주인이 메가존이라는 데로 바뀌었고 그들이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매출의 2~3배의 적자 상태 아니냐고 하니까 10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식당에 45억을 썼다. 근데 유선장은 우리가 들어와서 30억에서 65억 정도로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잠깐 쉬는 거지 문 닫는 게 아니다. 메가존이라는 그 식당 건물 주인하고 시비에 걸려서 그렇다. 임대료는 한 달에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적자가 수십억이 쌓이는 이런 식당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동방맹주 이청 사무실에서 왜 시진핑 서적이 나오느냐? 아니 우리가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사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행사 있으면 선물하려고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건물에 있는 그 HG 문화미디어라는 데가 CCTV의 이 서울 사무실 역할로 비밀적인 정보 수집 장소가 아니냐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우연히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 공산당 통정부, 즉 통일원하고 정보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통정부와 관련이 있는 곳 아니냐니까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다만 보호를 해외 조직으로서 받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대사관에서 명예직으로 추천해서 한중관계 20년 기회에서 받았다. 38명의 해외위원회에 들어갔고 자기가 최연소 위원으로 참가했다라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왕해군이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중국 비밀경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찰이나 국정원 같은 기구 내지는 한국 정부에서 자기 기관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자기를 연행하고 구속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슬그머니 알고 있던 정보들을 흘려서 활동을 위축시키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라는 걸 이 왕해군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청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 항의를 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왕해군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비밀 경찰이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국은 도대체 국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존심은 있는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3만 원 내라. 즉 60배나 많은 돈을 부른 왕해군의 배짱 어디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자, 최근 중국의 비밀 경찰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